뉴턴 중력을 근사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이 매트릭을 취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 매트릭 모양을 조금 더 변형을 함으로써 방금 우리가 맞닥뜨린 모순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오더 파일 텀들만 킵하는 근사를 쓰고 있으니까 같은 오더 파일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파일 자체가 3차원 입장에서 보면 스칼라잖아요. 그리고 파일을 도입하면서 사실 이미 타임 방향과 스페이스 방향의 대칭성은 약간은 깼고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매트릭을 추가로 변형하는 방식 중에 가장 간단한 방식은 스칼라 함수 하나만 도입을 하고 오더 파일 레벨에서 변형을 한다는 점에서 거의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스페이스 방향 매트릭 컴포넌트들 중에 다이아고널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데다가 스칼라 함수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매트릭의 스페이셜 컴포넌트 G, I, J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레이스 부분,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하는 부분과 나머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3차원 텐서에 분류해서 그 둘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데,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하는 내지는 3곱하기3 매트릭스로 따지면 트레이스 부분에 해당되는 데다가 스칼라 함수를 하나를 더 집어넣고 그 스칼라 함수의 크기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 파이와 비슷한 식으로 변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형해서 뭔가 상황이 더 개선되면 좋고, 아니면 실패 선언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G0i나 Gi 중에서도 다이어고널하지 않은 텀들은 스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변형하는 것도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스칼라를 도입해서 변형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겠죠. 이렇게 변형을 해놓고 나면 파이만 있을 때에 비해서 psi도 있으니까 커버처에 몇 가지 텀들이 더 등장을 하는데요. 파이에 대해서도 리니어, psi에 대해서도 리니어한 어프락시메이션을 쓴다면 커넥션 코에피션트 계산이나 커버처 계산은 근본적으로는 넌리니어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리니어한 텀들만 킵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각각의 컨트리뷰션을 더해줘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오더 psi 스퀘어 텀을 무시한다고 치면 아까 파이 컨트리뷰션 계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포뮬러를 가지고 와서 커버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psi의 컨트리뷰션은 다 컴포넌트가 스페이스 방향인데서 나오니까 4차원 인덱스 ABCD를 3차원 인덱스 IJKL로 바꿔치기만 하면 계산이 그냥 다 되는 거고요. 그게 일부 인덱스를 컨트랙트 하면 리만 커버처에서 리치 커버처로 리치 텐서로 가는 거고, 그것도 과정을 좀 그냥 메꿔서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개수가 왜 3이 나오느냐? JL 컨트랙트 하면서 우리가 공간 3차원에 살기 때문에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생긴 텀들 하나로 묶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한 번 더 컨트랙트해서 리치 스칼라를 계산을 하면 이쪽에서 3 나와서 1 더하기 3은 4 해서 4배의 이 F라는 매트릭스의 트레이스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매트릭의 파이와 psi라는 두 개의 스칼라 함수를 동시에 켠 상태에서 다시 아인슈타인 텐서의 컴포넌트들을 계산을 하면요. 저 파이 쪽 EIJ 타이더 텐서 컨트리뷰션은 아까 계산해놨던 걸 그냥 그대로 카피를 이미 해놨고요. 새로 등장한 이 psi에서 나온 FIJ라는 3차원 텐서를 새로 추가를 하면 G00 쪽에서는 4배의 트레이스 F가 여기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미 계산했던 것처럼 저 EIJ 쪽에서는 G00 컨트리뷰션이 안 등장하는데 FIJ 쪽에서는 일부 살아남고요. 스페이셜 컴포넌트 쪽을 계산을 해보면 방금 계산한 거 끌고 와서 추가를 하면 이런 텀들이 추가가 되고, 다시 비슷한 텀들 묶어서 요약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적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G00와 GIJ의 절대값의 대소관계였잖아요. 2만 있고 F가 없었을 때는 대소관계가 뒤집혀서 문제였는데, 그 상황을 역전을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곰곰이 보면 GIJ의 앞의 텀이나 뒤의 텀이나 다 E와 F의 상대적인 계수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크기를 조정을 해서 E와 F가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로 같게 만들어주면, 근데 E와 F가 애초에 파이 또는 psi의 2차 미분으로 나온 거였으니까 파이와 psi를 그냥 같게 조정을 해주면 그러면 원하던 대소관계가 정확히 나온다는 거죠.
파이는 미리 있었고 psi를 새로 도입을 해서 상황을 호전시키고 싶었던 거니까 psi를 파이에 비례하도록 튜닝을 해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장방 정식을 완성시키는데 걸림돌이 됐던 두 가지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 해결책의 결론은 요 매트릭의 스페이셜 컴포넌트 쪽에도 -2파이만큼 코렉션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 장방 정식의 구축에서 남은 최후의 스텝은 아인슈타인 텐서와 에너지 모멘텀 텐서 사이의 비례 상수를 결정을 하는 건데, 비례 상수는 역시나 뉴토니안 리밋에서 뉴토니안 장방 정식과 잘 매칭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 뉴토니안 장방 정식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비례 상수는 8배의 파이 곱하기 뉴턴 중력 상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아인슈타인의 장방 정식은 이런 식으로 적힌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리학을 통틀어서 가장 멋진 방정식 중에 하나니까 잠시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인슈타인 장방 정식을 떠나기에 앞서서 하나 덧붙여야 될 커멘트가 있는데, 우리가 장방 정식을 만족시키는데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한 방식이 psi라는 함수를 도입을 하고 그 psi가 파이랑 같으면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거를 눈치를 챈 건데, 근데 물리적으로 이 psi라는 함수 내지는 이 파이라는 함수가 타임 방향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방향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저 사실이 말이 되는 일이라면 왜 우리가 진작에 눈치채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봐야죠. 우리가 플랫 민코프스키 매트릭에서 출발을 해서 저 파이라는 함수를 도입을 해서 중력을 흉내내기 시작한 과정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매스가 있는 포인트 파티클의 액션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파이라는 함수가 처음 등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파이가 충분히 작고 그다음에 속도도 충분히 작으면 스퀘어 루트를 테일러 전개를 해서 뉴토니안 액션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걸 봤었는데, 그때 왜 이 스페이스 방향에 파이가 한 번 더 등장하는 걸 못 봤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요. 지금 스페이스 방향에 파이를 추가한 모양새를 다시 포인트 파티클 액션에다가 대입을 해서 놓고 보면 새로 추가된 텀, 이 텀은 스퀘어 루트 안에서 전에 우리가 이미 잘 고려했었던 파이에 대한 리니어 텀, b제곱에 대한 리니어 텀과 비교했을 때 한 오더 더 내려간 거죠. 파이랑 b제곱은 절대값이 비슷한 오더에 있고요. 근데 이 두 개가 곱해진 거는 각각 파이랑 b제곱이 따로 있을 때랑 비교해서 더 작고, 그렇기 때문에 파티클의 속도가 광속보다 훨씬 작은 운동만 본다면 이 텀은 스몰 커렉션에 해당이 돼서 안 보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뉴토니안 파티클의 액션에 들어오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작은 컨트리뷰션을 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미리 눈치 못 챈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이 텀을 계속 무시할 수 있느냐? 물론 아인슈타인 장방 정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를 챘고요. 나중에 이제 일반 상대론의 본격적인 응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빛이 휘어가는 프로세스 같은 거를 들여다볼 텐데, 그때도 이 두 번째 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궤적을 볼 때는 b 스퀘어가 더 이상 작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1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파이도 첫 번째 파이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